사회적 경제 참 좋다. 첫 번째 선택. 이 마을에 사는 인규는 생각했어요. 고등어의 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지? 고등어에는 주인이 따로 없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기 전에 내가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다 내 거야. 모조리 다 잡을 거야. 우리도 더 많이 잡자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인규처럼 되기 위해 이전까지보다 더 많이 고등어를 잡기 시작했어요. 서로 얼마나 더 많이 고기잡이를 나가는지 살피느라 감시도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잡기 위해 더 큰 배를 사고 더 비싼 그물을 샀어요. 이보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뭘 이 정도를 가지고. 고등어 많이 잡아서 빚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차 고등어잡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만 했어요. 뭘 쳐다봐? 너야말로 뭘 쳐다보는데?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며 서먹해졌고 고등어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했어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자 고등어 수는 점점 줄어들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바닷가에서는 더 이상 고등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두 번째 선택. 만약 인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고등어의 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지. 고등어에는 따로 주인이 없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만 그렇다고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다가는 고등어가 멸종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얼만큼씩 잡을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 동안 잡을 고등어의 총량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리고 정해진 양을 넘어서는 고등어를 잡지 않기로 약속하며 규칙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식구가 많은 집은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집안에 큰일이 생겨 쓸 돈이 많아진 집은 조금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어 보존을 위해 너무 어린 새끼 고등어는 잡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믿을 수 있었어요.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고등어가 많이 잡힌 날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등어를 나눠 가지기도 했어요. 고등어를 잡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전 그럼 다음 날. 덕분에 이웃 사람들이 내가 잡을 고등어까지 다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며 경쟁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고등어의 수도 적절히 보존되어서 멸종 위기도 사라졌고요. 고등어 잡이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1840년대 영국. 당시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었죠. 특히 로치데일에는 수많은 면 공장이 들어섰고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 6살 아이까지. 공장은 시끄럽고 위험하고 더러웠어요. 당시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했는데 장사꾼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밀가루에 분필가루를 섞고 우유에 물을 타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죠. 게다가 당시에는 오직 부자들만이 투표할 권리가 있었어요. 부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의 몇몇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1844년 8월 11일 28명의 사람들이 가게를 열기로 결심을 하고 각각 1파운드를 모아오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렇게 돈을 모아 차린 가게가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이유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에게는 최대한 가장 순수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한다. 현금 거래만 한다. 외상은 안 한다. 수익은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에 따라 배당한다. 운영에는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경영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사회나 관리자가 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교육에 투자한다. 사업 보고서, 재무 제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초기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처의 가게들이 그들을 경쟁자로 보고 경계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맨체스터까지 12마일을 수레를 끌고 걸어갔어요. 거기서 버터, 설탕, 오트밀, 밀가루, 양초 등을 사서 수레에 담아왔어요. 이런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1844년 12월 21일 아침 8시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치데일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사는 점점 잘 되었어요.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갔어요. 이를 통해 로치데일의 사람들은 빚을 갚고 저금을 했어요. 또한 당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로치데일 조합원 사이에는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죠. 그 결과 협동조합 가게가 영국 전역에 퍼졌어요. 1991년까지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영국 전역에서 971개의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외국에서도 로치데일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어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 28명의 생각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꾸었습니다. 위켄 쿠키. 자, 오늘은 위켄 쿠키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와, 선생님, 저 쿠키 무지 좋아해요. 위켄은 쿠키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치료 공동체를 꾸리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와, 장애인이 만들었다고요? 너 설마 장애인이 만들었으니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편견을 버려. 2001년 천주교 샘플스톤 유지재단에서 설립한 위켄은 전체 직원 중 65%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모두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쿠키 반죽부터 포장까지 쿠키를 만드는 전 과정을 전체 38명의 장애인이 직접 하고 함께 일하는 일반인도 대부분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들이죠. 우리는 쿠키를 팔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쿠키를 팝니다. 위켄 쿠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쿠키와는 달리 상당히 고소하네요. 장애인이 만든 것이라고 동정심의 기대에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위켄의 쿠키는 만드는 과정부터 특별하죠. 재료의 대부분은 국산이면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위켄 쿠키 정말 맛있네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만든 쿠키를 제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위켄이 만든 쿠키는 맛도 좋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고 싶었어요. 청결과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씁니다. 실제 작업복과 마스크, 헤드캡까지 쓰고 먼지를 떨어주는 단계와 에어 샤워 단계 등을 거친 후에야 작업장에 입장할 수 있죠. 위켄은 수제 쿠키 생산 업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재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 재활 시설이지만 위켄에 보내고 싶어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와 대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착한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상품을 만든 생산자의 삶까지 생각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착한 소비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 잘 알았겠죠? 경쟁보다 협동이 좋아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걸로 할래. 교복 한 벌 값이 몇십만 원에 달했던 탓입니다. 아니, 교복이 왜 이리 비싸? 이렇게 된 데에는 교복 업체들의 과도한 광고 경쟁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광고 효과를 노린 교복 업체들은 유명 아이돌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우면서 광고비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한 교복 업체에서 유명 아이돌을 모델로 사용하면 유명 아이돌을 기용해 기사를 제압하겠어. 다른 교복 업체도 이에 질세라 아이돌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광고비로 나가는 돈은 점점 커졌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만 참으세요. 네, 진정하시라고요. 그만큼 교복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경쟁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하고 공정한 경쟁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보다 친구와 경쟁하며 함께 달릴 때 더 빨리 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함마드 유누스. 무함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에 헌신하는 삶을 택한 인물입니다.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74년, 유누스는 대기근을 겪으며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전역에는 말도 안 되는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었죠. 대나무 발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한 여인은 재료값 200원이 없어 대부업자들이 정해준 가격에 만든 물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손에 쥔 수익은 고작 2원이었습니다. 유누스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42명을 모으게 한 뒤 2,7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인당 640원에 불과한 작은 금액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수피아 카툰이라는 여성은 대나무 발판을 만들고 직접 팔아 2원에 600배가 넘는 1,205원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는 2원 창출만이 아니라 극빈층 여성들이 악덕 대부업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와 기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나쁜 놈아, 네 돈은 필요 없어! 유누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다 적은 돈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은행을 만들어야겠어. 1976년 빈곤 퇴치 운동 및 빈곤 극복 방안으로 유누스는 조브라 마을에 그라민 실험은행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그라민 은행을 설립.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방글라데시 빈민들에게 담보나 보증금 없이 소액 신용 대출을 해줌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라민은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시골에 사는 840만 명의 빈민 여성들이 이 은행의 주 고객이죠. 이들은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주주입니다. 이 사회도 이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9명과 정부 측 인사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그라민 은행은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민 주택융자가 있어요. 중앙은행에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해 12년 동안 35만 가구에 집을 제공했으며 100%에 가까운 원금 상환율을 기록했죠. 그라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현대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라민 양어재단을 만들어 방치돼 있는 저수지를 개발하고 물고기를 키워 빈곤층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1997년에는 저소득층 사람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라민 쉬카라는 교육기관도 설립했습니다.